남미 멕시코시티의 한 카페.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갔다 온 루이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트북이 사라졌거든요. 그날 밤 그는 경찰서에서 5시간을 보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1년 후 그는 한국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잠깐 화장실에 가야 했죠. 테이블에는 지갑, 핸드폰,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냥 놓고 가도 될까? 불안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5분 후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다르다. 그리고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항에서 잃어버린 지갑이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던 거예요. 34년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알게 됐죠. 한국에서 정지금법이 아니라 문화라는 것을요. 2024년 3월 멕시코시티. 34살 영어 선생님 루이스 곤살레스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친구 마르코가 물었어요. 응,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기로 했어. 한국? 왜 하필 거기?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안전하다고 들었거든. 마르코가 비웃었습니다. 안전? 아시아는 다 똑같아. 감시사회일 뿐이야. 루이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직접 가봐야 알 것 같았으니까요. 2024년 4월 그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여정이 그의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루이스 곤살레스입니다. 멕시코에서 온 34살 영어 선생님이에요. 저는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도시를 사랑하지만 솔직히 안전하지는 않아요. 거리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핸드폰 보면서 걷지 말고 가방은 앞으로 메고 밤에는 혼자 다니지 말아야 하죠. 도둑질은 일상이에요. 저도 3번 당했습니다. 핸드폰 2번, 노트북 1번. 그래서 한국 간다고 했을 때 다들 걱정했어요. 아시아는 위험해. 조심해. 감시사회야. 자유가 없어. 하지만 저는 가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2024년 4월 10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멕시코시티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죠. 입국 심사를 하고 짐을 찾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어요.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고층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차들. 발전했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짐을 풀다가 깨달았습니다. 지갑이 어디 갔지? 가방을 뒤졌지만 없었어요. 공항에 두고 온 건가? 당황했습니다. 지갑에는 현금, 카드, 신분증이 다 있었거든요. 끝났다. 멕시코였으면 절대 못 찾았을 겁니다. 누가 가져갔겠죠? 하지만 혹시 몰라서 공항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지갑 찾으신 분 있나요?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환전소 근처였던 것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후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환전소에 지갑 있습니다. 내일 오셔서 찾아가세요. 정말요? 그대로 있어요? 네,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공항에 갔습니다. 분실물 센터로 갔어요. 루이스 곤살레스입니다. 어제 지갑 잃어버렸다고 전화했어요. 직원이 지갑을 가져왔습니다. 신분증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고 지갑을 받았어요. 열어봤습니다. 현금, 카드, 신분증.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상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조심하세요. 공항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다르다. 멕시코였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지갑을 잃어버리면 그냥 포기하는 게 정상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발견하면 그대로 두거나 분실물 센터에 맡겼어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왜지? 왜 안 가져가는 거지? 그게 궁금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면서 택시 기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남의 물건을 안 가져가요? 기사님이 웃었습니다. 그건 나쁜 일이니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나쁜 일이지만 사람들은 가져가요. 한국에서는 그러면 수치스러워요. 창피한 거죠. 수치? 네, 남의 물건 가져가는 건 도둑이에요. 도둑은 창피한 거예요. 수치심. 그게 키워드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법 때문이 아니라 수치심 때문에 안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두려운 거죠. 문화가 다르구나. 첫날부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학교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영어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게 됐어요. 학생들은 친절했고 동료들도 좋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료가 추천했어요. 루이스, 근처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있어. 한번 가봐. 무인 가게요? 응, 사람 없고 셀프로 계산하는 거야. 무인 가게? 그게 가능해? 멕시코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무인 가게를 만들면 하루 만에 털릴 겁니다. 밤 11시쯤 그 가게에 갔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었어요. 냉장고에 아이스크림들이 있고 계산대가 있었죠. 신기했어요. 아이스크림을 하나 골랐습니다. 계산대로 갔어요. 그런데 계산대 위에 뭔가 있었습니다. 신용카드였어요. 누군가 두고 간 거였죠. 그 옆에 손글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분 꼭 찾아가세요. 뭐야 이게? 충격이었어요. 신용카드를 그냥 두고 간 거예요. 가져가지 않고요. 멕시코였으면 1초 만에 사라졌을 겁니다. 저는 카드를 그대로 두고 제 아이스크림만 계산했습니다. 가게를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구나. 무인 가게가 가능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훔치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동료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인 가게에서 물건 훔치는 사람 없어요? 가끔 있죠. 하지만 많지 않아요. 왜요? 감시 카메라 때문이에요? 그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양심 때문이에요. 양심? 네, 훔치면 안 된다는 걸 다들 알아요. 그리고 훔치면 창피한 거예요. 또 수치심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법보다 수치심을 더 무서워했어요. 남들한테 도둑으로 보이는 게 싫은 거죠. 문화가 정말 다르네. 일주일 후 또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잠깐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테이블에는 노트북, 핸드폰, 지갑이 놓여 있었어요. 그냥 놓고 가도 될까? 멕시코였으면 절대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었죠. 주변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물건 두고 화장실 가더라고요. 그럼 나도. 5분 후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와, 안심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물건을 두고 다녀도 괜찮았어요. 누군가 가져가지 않으니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문화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학원 근처 편의점에서였어요. 한 학생이 물건을 훔쳤습니다. 과자와 음료수였어요. 총 2만 원어치. 감시 카메라에 다 찍혔죠. 편의점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편의점 벽에 포스터가 붙었어요. 학생의 얼굴 사진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서 캡처한 거였죠. 이 학생을 찾습니다. 목격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얼굴을 공개한다고? 멕시코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 소식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SNS에도 올라갔어요. 이틀 후 학생의 부모가 편의점에 왔습니다. 깊이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물건값을 빼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도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주인이 포스터를 떼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 다신 이러지 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여기선 체포가 아니라 양심이 사람을 가두는구나. 경찰이 잡아가지 않아도 얼굴이 공개되고 소문이 나면 끝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죠. 그게 한국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법보다 수치심이 강했어요.
남들한테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였죠. 저녁에 동료한테 물어봤습니다. 얼굴 공개하는 거 합법이에요? 애매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많이 해요. 왜요? 효과적이니까요. 얼굴 나오면 바로 찾아와요. 수치심 때문에요? 맞아요. 한국에서 창피한 건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문화가 정말 특이하네요. 그게 한국이에요. 법보다 체면이 중요한 나라죠.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에서 컨닝을 했어요. 선생님이 발견했죠. 학생은 퇴학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났어요. 저 학생 컨닝했대. 그 학생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알아버렸거든요. 결국 전학을 갔어요. 법적 처벌이 아니라 사회적 처벌이구나.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법으로 처벌하지 않아도 사회가 처벌했어요. 수치심, 소문, 체면. 그게 한국 사람들을 정직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멕시코 친구들이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루이스, 한국 어때? 좋아. 정말 안전해. 감시 카메라 때문이겠지? 온 나라가 감옥 같을 거야. 친구 마르코가 말했어요. 아니야. 감시 카메라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양심이야. 양심? 말도 안 돼. 감시 없으면 다들 훔칠 거야. 여기는 달라. 사람들이 훔치지 않아. 양심 때문에. 믿을 수 없는데. 저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음 날 실험을 했습니다. 카페에 가서 테이블에 핸드폰을 두고 30분 동안 밖에 나가 있었어요.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이 그대로 있었어요.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보냈죠. 봤지? 30분 동안 두고 나가도 아무도 안 가져가. 친구들이 놀랐어요. 와, 진짜네. 그래, 여기는 그런 나라야. 하지만 마르코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그건 감시 카메라 때문이야. 카메라가 있으니까 안 가져가는 거지. 아니야. 사람들의 교육 때문이야. 며칠 후 한국인 친구 민수한테 물어봤습니다. 민수,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직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요. 뭘 배워요? 남의 물건 가져가면 안 된다고요. 그건 도둑이고 도둑은 나쁜 사람이라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한국은 좀 더 강해요. 수치심 교육이 있거든요. 수치심 교육? 네, 나쁜 짓 하면 창피하다고 가르쳐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항상 생각하라고요. 그게 효과가 있어요? 엄청 있죠. 한국 사람들은 남들 시선을 정말 신경 써요. 그래서 나쁜 짓 안 해요. 그렇구나.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교육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수치심을 가르치니까 어른이 돼서도 정직한 거였죠. 물론 감시 카메라도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양심이었어요. 카메라가 없어도 사람들은 정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하면 창피하니까요. 한국의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석 달째 또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주말에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 공부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었는데 핸드폰이 없네. 카페에 두고 온 거예요. 다시 카페로 갔습니다.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핸드폰 못 보셨어요? 테이블에 두고 갔는데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거 찾으러 오셨죠? 핸드폰을 꺼내주셨어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손님이 두고 가셔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다음엔 잊지 마시고요. 카페를 나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지? 멕시코였으면 절대 못 찾았을 거예요. 누군가 가져갔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정직하고 친절했어요. 남의 물건을 보관해주고 웃으며 돌려줬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선 친절이 의심받지 않는구나. 그게 가장 큰 차이였어요. 멕시코에서는 친절하면 의심받았습니다. 왜 친절해?
뭐 원하는 거 있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친절은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였죠.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핸드폰을 찾았다. 직원이 보관하고 있다가 웃으며 돌려줬다. 나는 눈물이 났다. 이 나라에서는 친절이 의심받지 않는다. 정직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게 진짜 문명이 아닐까? 4개월째 저는 SNS에 한국 생활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물건 두고 가도 괜찮다는 영상, 무인 가게 영상, 지갑 찾은 이야기.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하지만 댓글은 반반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댓글. 와, 한국 대단하다. 나도 가보고 싶어. 정말 안전한 나라네. 부정적인 댓글. 그건 감시사회야. 자유가 없어. CCTV 천지겠지. 프라이버시 없을 거야. 세뇌된 사회야. 진짜 자유는 없어. 특히 남미 친구들이 비판적이었어요. 마르코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루이스, 넌 속고 있어. 한국은 감시사회야. CCTV가 모든 걸 감시하고 있어. 그게 자유야? 난 차라리 자유롭게 살겠어. 저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마르코, 자유는 서로 믿을 때 생기는 거야. 멕시코에서 우리는 자유로워? 아니야. 우리는 도둑을 두려워하며 살아. 핸드폰 들고 걷지도 못해. 밤에 혼자 다니지도 못해. 그게 자유야? 한국에서는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 물건 두고 다녀도 돼. 이게 진짜 자유 아닐까? 다른 친구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루이스 말이 맞아.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지.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지지했고, 어떤 사람은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더 자유로운 나라라고요. 감시 카메라가 있어도 사람들은 자유로웠어요. 왜냐하면 서로 믿으니까요. 도둑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게 진짜 자유였습니다. 멕시코의 자유는 혼돈이었어요. 도둑도 자유롭고 범죄자도 자유로웠죠. 하지만 선량한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의 자유는 질서 속의 자유였어요. 규칙이 있었지만 그 규칙이 사람들을 보호했죠. 어느 게 진짜 자유일까?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학생들과 특별 수업을 했습니다. 토론 수업이었어요. 주제는 정직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길에서 돈을 주었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갖다 줄 거예요. 왜요? 남의 돈이니까요. 만약 100만 원이라면요? 그래도 갖다 줄 건가요? 모든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도 갖다 줘야 해요. 왜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돈이 아니니까요. 남의 돈 가져가면 도둑이에요.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돈 잃어버린 사람이 슬플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해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남의 물건 가져가면 창피한 거라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정직을 배웠구나. 멕시코 학생들한테 같은 질문을 했다면 아마 반은 갖겠다고 했을 거예요. 누가 알아요? 그냥 가지면 되죠.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건 법이 아니라 양심의 교육이었습니다. 선생님 나라에서는 어때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멕시코에서는 다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질 거예요. 왜요? 가난해서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안 되죠.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학생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나라도 한국처럼 되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구나.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한국은 더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정직을 배운 세대니까요. 양심을 가진 세대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계약이 끝났어요. 멕시코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가족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떠나기 싫을 정도로 좋아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저는 문명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문명은 높은 빌딩이 아니에요. 빠른 인터넷도 아니고 최신 기술도 아닙니다. 문명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지갑을 잃어버렸지만 찾았어요. 핸드폰을 두고 나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죠. 무인 가게가 가능하고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CCTV 때문? 아니에요. 사람들의 양심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직을 배웁니다. 남의 물건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건 창피한 일이라고 배우죠. 그리고 그 교육이 사회를 만듭니다. 서로 믿는 사회, 도둑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밤에도 안전한 사회. 그게 진짜 문명입니다. 우리 멕시코는 어떤가요? 우리는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도둑을 두려워하고 강도를 두려워하고 밤을 두려워하죠. 그게 자유인가요? 저는 한국에서 진짜 자유를 받습니다. 질서 속의 자유, 서로 믿는 자유. 그게 진짜 자유였어요. 저는 이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걸 잊지 않을 거예요. 정직의 가치, 양심의 힘, 수치심의 역할, 그리고 문명의 의미. 언젠가 멕시코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루이스. 편지를 쓰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름다운 건 풍경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봤어요. 고마워, 한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멀어져 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 올 거야. 꼭. 멕시코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어요. 거리의 쓰레기, 도둑에 대한 두려움, 불안한 밤. 저는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배운 걸 멕시코에서도 실천하기로요. 정직하게 살고 남의 물건 건드리지 않고 양심을 지키기로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걸요. 여러분, 정직은 중요해요. 남의 물건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건 창피한 일이에요.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 배운 거예요? 네, 한국에서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직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저는 한국을 생각합니다. 그 안전한 거리, 정직한 사람들, 따뜻한 문화. 언젠가 다시 갈 거예요. 그리고 더 오래 머물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제게 문명의 의미를 가르쳐 줬으니까요. 문명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서로 믿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 그게 문명이에요. 한국 고마워요. 당신은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제 나라에 전하겠습니다. 언젠가 멕시코도 한국처럼 될 수 있도록요.